안녕하십니까. 2014학년도를 준비하는 2013학년 그리고 10월 전국 모의고사.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인데요. 생명과학 2죠. 잘 봤어요? 매번 물어보지만 대답을 안 해서 대답 들리지도 않고. 자, 한번 봅시다. 어떤 게 나왔었냐 하면 등급컷을 먼저 보니까 등급컷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만점 받은 학생도 많아서요. 잘 안 보이나요? 이렇게. 네, 등급이 약간씩 컷이 변할 수 있는데 원점수 말고 표점으로 보면 표점으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까지는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는 문제가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지. 한번 보자. 자, 1번부터 보시니까 1번은 뭐냐면 세포막의 구조인데요. A는 이제 통로랑 관련된 통로 단백질을 얘기하고 있고요. B는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B는 인 부분이고 C는 지질 부분이야. 그죠? 그래서 그러면 A는 물질 이동에 관여한다. 통로 단백질이니까 맞고요. B는 친수성, 인 부분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C, 요 두 개 긴 거 뭐야? 지방산. 맞죠? 다음은 기억 니은 딕은 5번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 다 맞았죠? 자, 두 번째 보자. 백혈구에서 이런 리소좀의 형성과 세포 내 소화 과정이래. 리소좀은 누가 만들어요? 그죠? 골지체가 만들죠? 그래서 골지체가 만들어서 요게 이제 식포라는 형태로 형성이 돼서 병원체가 식포랑 형태로 들어오면 같이 융합해서 녹여버리는 이런 역할이겠지. A는 거친면 소포체다. 자, 우리가 골지체를 유래하는 거, 요게 활면 소포체, 매끈면 소포체인데 그 위에 있는 A는 지금 현재 뭐가 붙어 있어? 리보솜이 붙어 있으니까 거친면 소포체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C에 포함된 가수분해 요소. 가수분해 요소는 B, 골지체가 합성하는 게 아니라 가수분해 효소니까 단백질이잖아. 그럼 누가 합성한 거야? 리보솜. 다시 얘기하자면 거친면 소포체에서 합성한 것이다. 이래야 맞는 거겠어요. 그러면 B가 아니고 A라고 고치자. 디귿. 가 과정에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물질이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보면 능동수동, 수송수송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능동수송 중에서 능동수송이 두 가지가 있어. 그죠? 그냥 이게 막 단백질을 이용하는 능동수송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내포, 외포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내포작용이나 외포작용이 일반적인 능동수송보다 막 단백질을 이용한 능동수송보다 더 큰 에너지를 소비하죠. ATP 소모합니다. 그리고 답은 기억만 맞아요. 3번 봅시다. 3번 보시니까 문제가 뭐냐. 그림의 A는 증류수에 넣은 지 5분이 지난 식물세포의 모습 그리고 표는 A의 삼투압과 팽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식물세포인데 굉장히 둥글둥글하게 빵빵해져 있죠. 빵빵해져 있다는 건 물이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원래 상태에서는 이 A에 있던 용액이 저장액에다가 이 식물세포를 담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장액에다 담그면 점점 물이 들어오게 되니까 점점 빵빵해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식의 모양이 될 거냐면 우리가 삼투압 그래프를 보시면 요렇게 요게 삼투압 그래프고 요게 1.0 크기에서 요렇게 올라가는 게 팽합 그래프잖아요. 맞죠? 그래서 삼투압은 물이 자꾸 들어오니까 세포 크기가 1.1 이렇게 커지면서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가니까 농도가 낮아지는 걸 테고 농도가 낮아지면 삼투압은 낮아지는데 그만큼 팽합이 증가하게 되니까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 5기압 똑같아요. 삼투압과 팽합이 같다는 건 이런 상태 뭐라고 불러? 이런 걸 팽윤 상태라고 한다. 그죠? 팽윤 상태 조심해야 될 건 이 문제에서 다뤄지진 않았습니다만 팽윤 상태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물의 이동이 없다 아니고 물의 이동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같다라고 보는 게 옳아요. 알겠죠? 자, 그럼 어디 보자. 흡수력은 0이다. 흡수력 어떻게 구해요? 흡수력은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그럼 삼투압에서 팽합을 뺀 건데 삼투압과 팽합을 빼면 이거 되게 똑같으니까 흡수력은 0이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최대로 팽창한 상태. 맞죠? 증류수에 넣기 전보다 삼투압이 증가했다. 증류수에다 넣으면 물이 들어오니까 삼투압은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감소했다가 맞아. 다음은 기억 니은. 그러면 정답은 3번이겠네요. 자, 4번 갑니다. 4번. 빠르지 않죠? 말만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별로 빠르지 않아요. 그죠? 어디 보자. 문제가 쉬우니까. 그림과는 세 가지 효소의 작용을 그 다음에 나는 D가 효소 A의 작용을 저해하는 원리다 그랬어. 그럼 여기 문제 보시면 A 기질은 효소 A의 기질이 되고 B는 효소 A의 생성물인데 걔가 효소 B의 기질이 되고 그 다음 B가 효소 B에 의해서 C로 변하면 C가 효소 C의 기질이 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나오냐면 D가 생성된 건데 요 D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고 있냐면 효소 A 요 놈을
어떤 거? 비경쟁적 저해제 형태로 이 활성부의 모양을 변형시키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어려운 말로 알로스테릭 조절이라고 불러요. 알로스테릭 조절. 그래서 이게 피드백 같은 형태거든요. 최종적으로 생겨나는 물질이 제일 위에 있는 걸 억제시키는 거. 이런 거 이제 알로스테릭 조절. 이런 표현이 안 나오더라도 피드백과 같은 원리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볼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효소 B가 없는 경우 효소 B가 없으면 뭐가 형성이 안 돼요? 물질 B는 형성이 되지만 물질 C를 못 만드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B가 생성되지 않는다 아니고 C가 생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되겠어. 효소 A, B가 충분하고 효소 C는 없는 경우 A가 공급되면 C의 양이 증가한다. 보세요. 효소 A, B는 충분하고 효소 A, B는 얘네는 충분하고 C가 없어. 그런데 A가 공급이 되면 얘 때문에 B 생기고 얘 때문에 C 생기지만 D는 안 생기는 거잖아. 그럼 뭐가 증가하겠어? C의 양이, 요 양이 증가한다. 맞습니다. 되겠죠? D의 농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 A를 자꾸만 억제시키니까 B가 감소하겠죠. 맞죠? 다음 몇 번? 니은 디귿 4번에 해당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5번 갑니다. 5번 갑니다. 요렇게 수능에서 나와도 참 좋겠어요. 그죠? 근데 글쎄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이렇게 쉽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생물2는 정해진 내용에서 더 이상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어서 그래서 아마 요 정도 수준하고 9월하고 6월 거를 이렇게 종합해 보시면 대강 이번 수능에서 나올 유형을 대충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선생님이랑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5번 볼게요. 갈색 지방 조직 어디 보자. 다음은 갓 태어난 토끼의 체내에서 갈색 지방 조직에 의해 체온이 조절되는 원리다. 그래서 갈색 지방 조직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내막에는 특별한 이온 통로 A가 있어서 이 이온 통로 A가 이 통로 통해 막사이 공간에서 기질로 수소 이온이 확산될 때 그때 이게 열이 발생한대요.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디 보자. 전자전달계. 자, 보자. 여기가 지금 막사이 공간하고 그다음에 기질이니까 미토콘드리아인데 여기서 지금 전자전달계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우리가 알고 있죠. 뭐예요? 2분의 1 O2. 그죠? 요거다. 그다음에 A로 인해 A가 뭐죠? A 이온 통로, 특별한 이온 통로. 이것 때문에 막사이 공간과 기질의 pH 차이가 우리 보자. 이런 거 화학삼투라고 부르거든요. 막사이 공간에다가 양성자를 펌핑해서 수소이온이 많아지고 나면 이 수소이온과 또 바탕질에서의 농도 차이가 어느 정도가 되었을 때 ATP 합성요소를 통해 얘가 확산되어지는 거잖아. 이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농도 차이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자꾸 이쪽 이온 통로로 질질질 새나가잖아. 그렇다면 막사이 공간과 바탕질 사이에 이온의 농도 차이가 감소할 거고 따라서 pH 차이가 감소한다가 옳습니다. 이건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H+가 A를 통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ATP 소모되는 게 아니고요. 얘는 그냥 여기가 많으니까 확산되는 거거든요. 확산이니까 요거는 ATP 소모 안 되고요. ATP가 사실 ATP 합성요소를 수소이온이 통과할 때 ATP가 합성되는 게 원래 맞는 건데, 그지? 소모하는 건 아닙니다. 답은 2번만 정답. 특이한 유형이긴 한데 요런 거 우리가 요거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ATP 합성 저해제라고 해서 DNP, 내지는 디니트로페놀, 내지는 시아나칼륨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해 효과를 일으키는 걸 살짝 책에서 본 일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해제 같은 게 이제 이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6번인데 광합성대한 실험이다. 기억, 니은 쭉 해놨어. 기억에는 뭐만 놔뒀대요? 기억에는 잘 모르는구나. 기억에도 아무거나 넣고 그라나나 스트로마 중에 이렇게 넣었다는 얘기인데 요 기억, 니은은 둘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라나랑 스트로마가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라나, 스트로마 둘 다 있으면 그라나가 뭐하니까 명반응을 해서 물을 광분해하게 되니까 산소가 나오는 게 그라나 역할이죠. 이게 그라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 CO2를 감소시켜서 CO2를 고정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게 스트로마의 역할이야. 그럼 문제를 볼까? 변화 없는 거 빼고 변화 있는 거 요게 뭐고요? 그라나고 얘는 둘 다 변화가 없는데 이거 무슨 일이지? 아무것도 안 넣은 게 아니라 명반응의 물질, 그라나에 생성된 물질이 스트로마에 써야 되는데 그라나가 없이 스트로마만 있으니까 얘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지. 할 수 있죠?
반드시 명반응 이후에 안반응이 진행되는 거니까. 어디 보자. 니은은 그라나다. 니은이 아니고 기억이 그라나다. 그죠? A에서 NADPH가 생성된다. NADPH는 언제 생성되는 거야? 광인산화로 생성되는 거지 명반응에서. 그라나 있으면 생기는 거 맞습니다. 할 수 있겠지? C에서 CO2가 환원되어 포도당 합성된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스트로마니까. 그럼 다음 몇 번이냐 하면 5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요. 계속 알던 것, 또 문제에서 나왔던 것만 나와서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볼까요? 여기는 박테리오파지 실험인데 35S야. 그럼 뭐? 단백질. 얘는 32P야. 이건 뭔데? 이거는 핵산, 즉 DN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누가 DNA로 들어가요? 누가 이 대장균 내로 들어가요? DNA가 들어가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으면 DNA가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럼 DNA에다가 요 껍질이 35S고 DNA가 32P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건 대장균 쪽에서 방사능을 띠는 건 32P일 때 여기서 방사능이 뜨겠죠. 그죠? 그러면 어디 보자. 단백질과 DNA 중 어느 게 유전물질인지 알아보기 위한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이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침전물 A가 방사능이 측정된다. 침전물 A가 여기죠. 32P에다가 하면 침전물에서. 오케이. 침전물이 대장균이니까. 디귿. 침전물 A 속에 대장균은 방사성 물질이 없는 배지에 배양하면 요거 예전 모의고사 나왔던 거죠. 수능에 나왔던 거죠. 기출문제에서 봤을 거예요. 그래서 파지 중 일부에서만 처음에 방사능을 띠고 있지만 사실 새로 생성되는 파지들은 원래 숙주 안에 들어있던 물질로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에 숙주 안에 있는 물질로 복제를 하게 되면 숙주 안에 있는 건 방사능이 없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은 방사능이 없고 처음 넣어준 것만 방사능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다 맞췄을 겁니다. 답은 5번. 8번 겁니다. 8번. 발효죠, 발효. 선생님이 발효는 어떻게 풀려고 그래서 발효는 화학처럼 반응식을 써서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포도당이 나왔고요. 포도당이 뭐로 변했어? 두 개의 피루부산 변했어. 피루부산 어떻게 해서 C3H4O3고요. 얘가 아세트알데히드예요. 아세트알데히드는 CH3CH5거든요. 여기서 뭐가 빠져나가죠? 여기서 CO2가 빠져나가는 거죠. CO2가. 그죠? 봐봐. 여기 C가 3개고 얘는 C가 2개고 여기는 H 4개, H 4개 똑같은데 O 3개, O 1개니까 C 하나 부족하고 그 다음에 O 2개 부족해요. CO2가 빠져나오죠. 되나요? 알코올 발효 과정인데 맹관부에 기억이 있다. 맹관부에 무슨 기체 모이는 거야? 발효 실험하면 여기에 CO2 모이는 거야. 그러면 기억 기체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NADH에 의해 아세트알데히드가 환원된다. NADH가 NAD 플러스로 변하면서 H를 잃어버렸잖아요. H를 잃어버렸다면 얘는 뭐가 된 거고 산화가 됐으니까 얘는 환원됐겠네요. 맞나요? 산화는 언제나 동시에 일어나니까 맞아요. 나과정이 진행되면 맹관부의 수면이 낮아진다. 봐봐. 나과정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뭐가 생겼어? 이산화탄소가 자꾸 생기지. 이산화탄소가 자꾸 생기면 여기에 있는 맹관부의 기체가 자꾸 많아질 거 아닌가 이렇게 쭉 많아질 거잖아. 그럼 수면이 지금보다 더 내려가는 게 맞죠. 그죠? 낮아진다. 맞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할 수 있을까? 그래, 다 맞다. 자, 9번 갑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 마저 지울게요. 9번 문제 보시면 어디 보자. 비대너지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가과정을 보니까 뭘 만들어서 NADPH와 ATP를 만들어서 비대너지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광인산화라고 불러요. 물론 이제 광인산화 전에 물에 광분해가 있기 때문에 H2O 나가면 여기에 O2가 생기는 게 맞죠. 그죠? 써 있죠? O2가 생기는 게 맞지. 그럼 광인산화는 어디서 일어나? 그라나.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만들었어? 이거 가지고 포도당 만들었어. 이건 뭘까? 스트로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포도당을 가지고 ATP를 만들었네요. 그리고 NADH2를 썼나요? ATP와 PI를 썼군요. 어쨌든 ATP를 만드는 이게 뭐겠어? 세포, 호흡. 그럼 간단히 하면 뭐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죠? 그럼 기억부터 보자. 가에서 ATP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산화적 인산화 아니고 광인산화. 그 다음에 나는 미토콘드리아. 나가 미토콘드리아 아니죠? 다가 미토콘드리아네, 다. 그 다음에 다의 탈탄산요소. 탈탄산요소 왜? 여기서 포도당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빠져나가니까 탈탄산요소 작용한다? 네, 맞습니다. 그 답은 2번만 맞아요. 2번 맞죠? 디귿. 네, 2번만 맞아요. 10번 갑니다. 10번. 10번은 네, 사람의 간세포에서 일어나는 알부민 유전자 발현 과정. 진핵생물에서의 유전자 발현 과정이 작년 생물2에서 올해 생명과학2로 오면서 추가된 부분이니까 이번에 꼭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원핵생물 같은 경우는 전사 번역이 동시에 일어나는 반면 진핵생물 같은 경우는 전사가 일어날 때 그냥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붙었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붙어가지고 모두 붙어야 전사 촉진인자들이 붙어가지고 전사 개시 복합체 전사 개시 복합체라는 걸 만들어야 비로소 전사 개시가 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내용을 보시니까 일단 보자. 전사 촉진 인자는 ABC가 발현됐느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말을 헷갈릴 수 있는데 ABC는 전사 촉진 인자인데 여기 대문자 ABC가 뭐라고 되어 있어? 전사 촉진 인자가 결합하는 부위라고 나왔죠. 얘가 결합하는 부위니까 전사 촉진 인자들이 일로 와서 여기에 결합하는 부위라는 얘긴데 그럼 이 전사 촉진 인자는 누가 만든 거야? 그건 모르는 거지, 정확하게는. 왜냐하면 얘가 다른 데서 만들어 가지고 와서 어쨌든 결합하는 부위가 이 부위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라지 a, 라지 b, 라지 c 유전자가 발현되어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할 수 있을까? 생각보다 헷갈리는 건데 얘는 결합하는 부위다 이렇게 알아두자. 두 번째는요. ABC는 전사 촉진인자는 RNA 중합효소 프로모터에 결합하는 과정을 촉진한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금 모호하긴 하나 요게 전사 개시 복합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프로모터도 붙어야 RNA 중합효소 붙어야 되고 전사 인자들도 전사 기구들도 붙어야 되니까 여기에 같이 잘 결합해서 시작하게 한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결합하는 과정을 촉진한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사람의 모든 체세포의 핵에는 모든 체세포 몸에 있는 핵에는 같은 유전자가 들었는데 발현되는 정도만 다른 거죠. 발현되는 과정만 다른 거니까 유전자 얘네 중에 이제 유전자야 세 개는 이 유전자는 존재한다. 맞습니다. 정답을 4번으로 갑니다. 됐죠?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11번 갑니다. 자, 11번 갑시다. 11번. 자, 11번 보시니까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되는 과정이고 표는 유전 암호의 일부를 나타냈다. 이거 볼 줄 알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가는 리보솜의 A 자리로 들어와 코돈과 결합한다. 가가 뭐죠? 새로 들어오는 아미노산이지 새로 들어오는 아미노산이 들어오는 자리를 아미노사이트, A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 자리로 들어온다. 네, 무조건 맞아요. 두 번째, 스몰 a는 페닐알라닌이다. 페닐알라닌 어디 있는 걸까? 여기 보니까 여기가 mRNA의 5', mRNA의 3'인데 요 B는 지금 붙어 있는 거 AUU랑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스몰 a는 여기에 있는 스몰 AAA지? 그지? 그럼 여기 있는 게 코돈표니까 AAA를 찾아보면 A. 그럼 뭐가 돼요? 라이신. 페닐알라닌이 아니네. 라이신. 그 다음에 B를 지정한 DNA 트리플렛 코드는 그랬어. 자, B가 어떻게 생겼어요? B가 여기 보시면 O-의 AUU잖아. AUU. 3-. 요게 이제 mRNA야. 그럼 요 DNA는요, 요거랑 상보적이어야 되니까 3-5- 해서 바뀌면 여기가 A니까 T,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5-부터 읽으면 5-AAT가 맞는 거지. 5-TAA 아니고 요 5-3- 바뀌는 거 알고 있니? 이런 문제야. 기초적인 문제죠. 다음은 그래서 기억만 맞습니다. 1번. 넘어가요. 12번. 자, PCR 나왔어요.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중합효소 연쇄 반응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속적으로 같은 단위를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걸 얘기를 해요. 그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 나왔는데 보니까 간은 DNA를 변성시키는 거지 DNA를 이중 가닥을 한 가닥씩 끊어요. 이거 몇 도에서 일어나? 95도씨. 그 다음에 요거에다 RNA 프라이머 결합하는 건요. 요거는 55도씨. 그 다음에 요게 72도씨 해서 DNA 중합효소가 DNA 중합해내는 거야. 맞죠? 뭐 쉬운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참 쉽게 나왔어요. 가 보자. 가에서 DNA 염기 사이 수소결합 끊어진다. 이중 나선이었는데 이중 가닥이었는데 단일 가닥으로 끊어내려면 열을 막 줘서 수소결합 끊는 거야. 맞아요. 나에서 프라이머가 쉽게 결합하려면 나는 온도가 더 낮은 온도여야 된다. 이런 말이고 다는 DNA 중합효소가 새로운 DNA 가닥을 붙여주는 거. 네, 맞습니다. 이 PCR도 이번에 문제 굉장히 교육청 모의고사나 계속 우리 모의고사에서 올해 모의고사에서 계속 나왔던 문제니까 네, 잘 보도록 하세요.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맞습니다. 13번 가요. 13번 삼역분류체계. 삼역분류체계 벌써 중반을 넘어서 이제 중후반에 넘어가고 있어요. 삼역분류체계 어떻게 나눠요? 세균력, 고세균력. 이거 뭐야? 간은? 그래, 이거 외우는 건 다 알잖아. 진핵생물력 이렇게 돼요. 그리고 펩티도글리칸을 함유한 세포벽 누구밖에 없어요? 세균밖에 없죠. 세균. 그러니까 특징 A 맞습니다. 두 번째, 고세균력에 속하는 생물은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있냐? 고세균력. 얘네 둘 다 세균이잖아요. 세균이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얘네는 원핵생물이잖아요. 원핵생물은 막이라는 게 없죠. 세포막 말고는 없어요. 그 다음 생물을 6개로 분류하면 여기 진정세균계, 고세균계, 그 다음 여기에 뭐뭐 들어가? 원생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 4개 들어가니까 4개의 개가 가에 들어간다. 네, 맞죠. 답은 기억 디귿. 굉장히 단순하게 문제가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14번. 메셀슨과 스탈이 실험을 한 건데요. 이제 복제 과정이죠. 복제 과정. 그래서 보시면 항상 선생님이 이거 얘기했지만 어디에서 어디로 가서 복제했는지가 중요하다고. 15N 배지에 있다가 어디로 간 거야? 14N 배지에서 이제 증식을 시킨 거야. 그럼 여기서 증식을 시켰다면 계속 뭐가 많아져? 14N이 많아져요. 처음에는 뭐뭐만 있었을까? 15N, 15N짜리만 있다가 그 다음에 15, 14짜리가 늘었다가 14, 14 이렇게 변하는 건데 요게 이제 제일 상층에 있겠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층이냐면 여기 이제 제일 밑에 있는 층이죠. 그래서 요게 A층에 있겠고 요게 B층에 있겠고 요게 C층에 있어. 층은 뭐 위아래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 그래 놓고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1세대 때는 처음에 15, 15 이렇게 돼 있었는데 15, 15 있었는데 얘가 붙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나눠서 15, 15면 여기에 14짜리가 14, 14 이렇게 붙은 거잖아. 그러면 1세대 때는 뭐만 만들어지죠? 원래 G0 처음에는 얘만 있었는데 맞죠? 얘만 있었는데 1세대 때는 1세대 복제했더니 뭐가 생겼어? 1세대 복제했더니 요 14, 15짜리만 2개 생겼잖아요. 이렇게. 맞니? 그 다음에 한 번 더 복제하면요. G2 이렇게 가면 얘가 이제 또 나눠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노란색. 그 다음에 가운데 하얀색. 근데 여기에 이렇게 붙어야 되니까 14, 14짜리, 14, 15짜리 여전히 2개고 14, 14는 몇 개? 2개. 이렇게 되겠네. 맞니? 그래서 이거 쭉 가서 이거 어떻게 본다 그래서 N 세대는 어떻게 본다고? 여기는 하나도 없을 거고 여기는 2개 무조건 있을 거니까 여기는 2의 N승 어떻게 빼기 요거 2개만큼. 문제 몇 세대라 그랬어요? 4세대라 그랬지? 4세대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 4 집어넣으면 4세대면 얘가 2개고 얘는 몇 개가 돼? 4세대는 2의 4승 빼기 2니까 14. 그래서 2대 14 이렇게 나오겠네요. 2대 14니까 1대 7이죠? 1대 7이면 어딨냐? 답은 2번에 있네요. 2번에. 됐죠? 이 그림이 조금 잘 안 보여서. 2번. 할 수 있겠죠? 이건 되게 쉬운 거야. 문제도 2점짜리잖아. 15번 가요. 15번. 뭐 요식 정도 알아둡시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 가기 전에 14에서 출발해서 15로 넘어가게 되면 요쪽에 있는 거랑 요쪽에 있는 거랑 2개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알겠죠? 계속 만들어지는 게 요쪽에 증식되는 배지 쪽에 있는 게 많아지는 거니까 두 개가 바뀌게 되면 15에서 14로 가게 15에서 14가 아니라 14에서 15로 가게 되면 점점 15, 15짜리가 많아지는 거야.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15번 갑니다. 그림은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체세포의 핵을 추출해 갖고요. 기증받은 난자에다 핵 이식을 했어. 요 그림 좀 볼까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잘 안 지워지래. 어디 보자. 보시면 체세포, 이 사람 체세포니까 몇 N이야? 2N짜리. 그래서 핵을 이식했어. 여전히 2N짜리. 기증받은 난자의 핵을 제거했어. 그럼 여기 N짜리 핵이 없어졌고 요 2N짜리 핵이 들어갔으니까 2N짜리 마치 수정란처럼 됐다고요. 그리고 나서 요 놈이 A인데 요 놈을 가지고 뭐 했대? 배반포 시기까지 발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부 덩어리를 추출해서 원하는 세포들을 만들어냈다 이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이제 수정배아줄기 세포죠. 이건 이제 정자난자 수정해서 수정란을 정상적으로 만든 뒤에 요렇게 만들어서 똑같이 했어요.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은 이건 체세포의 핵을 이용했으므로 이식 거부 반응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반만, 이 사람 거 정자를 받았다고 해도 반만 똑같은 거니까 얘는 B는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게 더 좋긴 한데 뭐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건데요. B보다 A를 이용하는 게 면역 거부 반응이 적다. A가 훨씬 적어요. 기억 맞아요? 이식 받기 전 환자의 체세포와 B는 핵 속 유전자 같다. 봐봐. 이 사람 체세포는 온전히 자기일 거야. 근데 이건요. 절반만 자기 거잖아요. 정자만. 그러니까 이거 같다 아니고 절반만 같다. 이렇게 될 거야. 성체줄기 세포보다 C를 이용하는 것이 C가 요거군요. 네. 그래서 C를 이용하는 것은 생명윤리적인 문제가 적다. 사실은 생명윤리는 이런 거죠. 여기서 얘가 여기 요 배반포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온전한 생명체로 될 수 있는데 온전한 생명체가 될 수 있는데 거기서 세포를 하나 떼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거 만들고 나머지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사람으로 발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여기 수정배아도 마찬가지죠. 수정배아도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똑같이 배반포를 형성해서 얘가 또 아기가 될 수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빼내는 거니까 얘도 한 사람 죽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배반포 상태를 형성해서 요렇게 네, 사람이 될 수 있을 이런 세포 단계, 조직 단계를 요거를 가지고 이용하는 모든 방법은 성체줄기 세포, 제대혈이나 골수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생명윤리적인 부분에는 문제점이 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어느 게 더 문제가 적은 거냐? 얘는 오히려 C를 이용하면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게 옳습니다. 다분히 기억만 맞아요. 그렇죠.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사람이 못 되게 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16번 봅시다. 16번. 이런 거 무슨 증거라고 불러요? 이런 거. 생화학상의 증거. 진화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죠. 생화학상의 증거니까 비교해부학적 아니고요. 사람과 유전관계가 가장 가깝다는 건 요 차이가 가장 적은 거. 서열 차이가 가장 적은 거 누구겠어? 원숭이. 사람과 원숭이 1차이. 그러니까 원숭이 맞고요. 사이토크롬 C의 아미노산 서열 차이는 사람과 개구리보다 사람과 개구리 몇 개 차이 나요? 사람과 개구리는 18개 차이가 나는데 개구리 사람과 개구리보다 원숭이와 참치. 원숭이와 참치는요? 원숭이, 참치 몇 개요? 21개. 그럼 누가 더 적은 거야? 사람과 개구리가 더 적고 원숭이와 참치가 더 크다. 그러니까 얘는 18이고 얘는 21이니까 크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 니은디귿. 됐나? 니은디귿. 오케이. 17번 가요. 17번 고사리 생활사 나왔어요. 아, 이게 6월달 앞에서는 우리 그 수험생활 전반에서는 생활사가 안 나오다가 이제 지금부터 생활사가 좀 나오고 있어요. 생활사 봐둬라 이런 얘기야. 근데 선생님이 생활사 설명을 했는데 생활사는 중요한 게 두 군데라 해서 어디하고 어디요? 포자를 만들어내는 감수분열 과정과 그리고 정자난자가 수정하는 수정되는 과정 두 개를 보시라고. 여기 보니까 수정이 어디냐? 수정이 어디냐면 정자하고 난자가 합쳐지는 거. 장난기, 장정기, 수정란. 아, 여기가 수정이네요.
생활사 나오면 반드시 두 군데를 구분하셔야 돼. 수정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 포자를 만들어내는 과정. 포자를 만들어내는 게 어디쯤 될 거냐면 얘가 포자낭이거든요. 포자낭이고 얘 이름 뭘까? 전엽체. 그러니까 포자낭에서 만들어지는 요 과정이 요 포자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이 요게 포자를 생성하는 과정이고 포자 생성하는 과정이 다른 말로 뭐야 이게? 감수분열이다. 감수분열과 수정 과정을 무조건 이렇게 나눕니다. 전체 과정 중에서 이렇게 나눠놓고 포자를 생성해서 감수분열 됐으니까 그전에는 몇 n이고 2n이고 요새 n 됐을 거라고. 정자 난자 전부 다 n이야. 그리고 이쪽에 수정되고 나면 무조건 2n이니까 n에서 2n으로 변하는 건 요 두 개 기준이다 이런 거지. 소리끼 마찬가지고요. 고사리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생활사에서는 항상 어딜 나누더라고요. 포자 생성하는 감수분열 과정과 그리고 수정되는 과정 요 두 개를 딱 나누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어디 볼까요? A에는 관다발이 존재한다. 관다발 존재하는 게 누구야? 우리 요거 구분했죠? 조류하고 조류가 이제 나중에 육상식물 됐으니까 조류하고 선태식물은 뭐라고 불렀어 이거? 엽상식물 기억합니까? 뿌리줄기 구별이 없어서 엽상식물이라고 부르고요. 이거 말고 이거 또 발달한 애 누구야 이거? 양치 그다음에 종자식물 겉씨 속씨 이런 애들은 경엽식물이라고 옛날에는 구분했는데 관다발이 발달한 애야. 그럼 A는 고사리니까 관다발이 존재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의 핵상은 N이다. B가 포자잖아요. 그러니까 핵상은 N이죠. 그러니까 가과정에서 여기서 감수분열 아니에요. 감수분열은 포자낭에서 포자 만들 때. 이거 틀렸네. 답은 기억니은.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18번.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나왔어요. 18번. 멘델 집단 나오고 뭐 유전병 나왔으니까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겠네요. 이거 근데 자주 연습해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등급시 1등급이 48점 나온 거 아닐까 싶은데 어디 보자. 상염색체 존재 그림이 아예 안 보이네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 남자가 색칠한 남자가 색칠 안 한 아유 놀래라 여자랑 결혼했어요. 세상에 남자가 여자랑 결혼했고요. 이 남자가 또 얘가 또 가를 낳아서 얘가 나라고 하는 정상 여자랑 결혼을 한단 말이야. 될까? 자 일단 보시면 이렇게 결혼해서 누굴 낳는 거니? 물음표를 낳는 거네요. 세상에. 어쨌든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의 결정이 된다. 정상 유전자는 유전병 A 유전자의 완전 우성이다. 정상이 우성이래. 정상이 병보다 우성이다. 이 집단 내 유전병 환자 A는 100명 중 1명꼴. 보세요. 상염색체고 정상이 우성이면 유전병 유전자는 스몰 a 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스몰 a 환자가 100명 중 1명이래. 그러면 스몰 a면 뭐라고 써야 돼 이거? Q 제곱. 요게 100명 중 1명이면 100분의 1. 따라서 Q는 얼마 나와? 0.1. P는 얼마 나와? 0.9. 요거 구해내는 거죠? 그래서 멘델 집단에서는 요 빈도가 대를 거듭해도 변하지 않는다. 이게 하드바인베르크의 법칙인데 가와 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 유전병 A가 나타날 확률은 그랬어. 일단요. 써볼까요? 얘가 스몰 A예요. 근데 얘가 정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 정상이니까 라지 A를 일단 하나 가져야 되거든요. 옆에 뭐가 됐든 간에. 근데 자식을 보니까 정상이려면 얘가 라지 A는 있어야 되겠는데 아버지가 스몰 A니까 병 유전자 하나는 가져야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일단 확실하게 라지 A 스몰 A인가 알겠어. 근데 나는 지금 얘는 어떤 거야? 얘는 정상은 정상인데 얘가 라지 A인지 또는 라지 A 스몰 A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었었지 우리? 가의 확률 곱하기 나의 확률 곱하기 가계도에서의 확률값. 그럼 봐봐. 여기서 어떤 애가 나와야 돼? 유전병, 즉 스몰 A가 나오려면 나는 라지 A면 안 나오죠. 뭐만 돼야 나와? 라지 A 스몰 A가 되어야 나와. 그럼 다시 얘기하면 나는 라지 A 전체 우성들 중에서 라지 A 스몰 A인 것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썼었지? 그러면 가는 일단 정해져 있으니까 1이고요. 나는 라지 A 스몰 A
요 라지 A 또는 라지 A 스몰 a 중에 얘니까 요거는 우성만 두 개 있지. P제곱 플러스 요거는 잡종이니까 EPQ. 그거 중에 뭐 찾으라고? EPQ 찾으라고. 곱하기 얘가 라지 A 스몰 A면 스몰 A 나올 확률이 얼만큼? 4분의 1 이렇게 구하겠네. 되겠죠? 그런 거 어렵지 않지. 뭐 나머지 산수니까 1이고 야 이거를 0.1, 0.9 다 집어넣는 바보가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 살짝만 변형하면 되잖아. P로 약분을 해버려. 그럼 P 더하기 EQ 맞아요? 근데 이거 P 더하기 Q는 1이지? 그럼 1 플러스 Q EQ 됐니? 쉬운 거잖아. 그럼 1.1 여기는 0.2 맞아요? 그러면 1.1분의 0.1 곱하기 0.2 곱하기 4분의 1 하면 되겠네. 색깔 똑같이 하자. 4분의 1 11분의 2죠? 얼마 나와? 2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 별거 없죠? 자주 하던 거니까. 다음은 그래서 1번이 정답. 됐나요? 다시 한번 연습하세요. 얘가 정상이기 때문에 색칠을 안 해놨으면 이거 대신에 1 써요. 1. 그냥 EPQ만 넣으면 돼요. 그런데 색칠을 안 해놨으니까 그냥 물음표면은 그냥 전체 집합으로 둘 텐데 얘가 물음표가 아니라 정상 중에서라고 색깔이 나왔으므로 정상 중에 라지 A 스몰 A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 할 수 있겠죠? 자 19번 가요.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19번. 태풍이 불기 전에 두 섬의 핀칫의 개체수는 각각 5만 아니면 50 중에 하나래요. 생각해보자. 누가 대규모야? 얘가 대규모고 얘가 소규모야. 그러면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유전적 부동은 어디서 잘 일어나? 소규모에서 유전적 부동이 잘 일어나. 유전적 부동이 생긴다는 건 유전자 빈도가 변화된다 이런 얘기지. 맞아? 보니까 가집단은 태풍 전후에 라지 A 0.6, 스몰 A 0.4. 태풍 후에도 라지 A 0.6, 스몰 A 0.4. 근데 나집단은 태풍 전에 0.7, 0.3, 0.5, 0.5니까 얘는 안 변하고 얘는 변했네요. 그럼 유전자의 빈도가 쉽게 변한다는 건 개체수가 작은 집단. 그럼 이게 50개짜리고 얘가 5만짜리다 이런 얘기지. 조금만 변해도 빈도의 변화가 크게 느껴지니까 밑에 거는. 태풍이 불기 전 가의 핀칫의 개체수는 5만일 것이다. 네. 나에서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유전자 빈도가 변화가 생겼어요. 가보다 나가 유전적 부동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소규모인 게. 됐죠? 답은 5번. 20번 가요. 그림 가는 마지막이야. 힘내. 마지막이야. 힘내. 힘내. HIMNAE. 힘내. 보자. 그림 가는 진핵생물이 진화하는 과정의 일부를 나는 지구의 나이에 따른 대기산소와 생물의 출현 시기를 나타냈대요. 그림이 잘 안 보여서 오늘 좀 미안하네요. 가는 세포 내 공생설에 의해 미토콘드리아 기원했음을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산소 세균이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미토콘드리아 된 거잖아요. 세포 내 공생설. 네, 맞습니다. A 과정은 그러면 이제 얘가 들어간 건 그럼 얘가 들어갔으면 이때부터 뭐 하게 돼요? 얘가 유산소 호흡, 즉 산소 호흡을 하게 돼요. 산소 호흡을 하게 되는데 그럼 요게 27억 년 전에 최초로 일어났냐? 27억 년이 어디쯤 되냐면 요 대기 산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여기가 지금 27억 년쯤 되거든요. 여기가. 그럼 요거보다 전에 얘네 산소 호흡하는 애가 있었으면 얘는 죽었어요, 이미. 산소가 없으니까. 요 27억 년 전내가 아니고 27억 년 전보다 후? 야,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어쨌든 이 전에 일어난 건 아니다. 이런 말이지. 그지? 그 다음에 무산소 호흡하는 생물이 산소 호흡하는 생물보다 당연히 먼저 출현했겠죠. 산소가 없었으니까. 그럼 그 전에 먼저 살다가 그 다음에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답은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생물2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렵지 않으나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죠. 첫 번째는 효소 파트, 그다음 두 번째는
광합성하고 호흡하고 광합성에서 그 기본적인 과정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3PG, DPG, 이런 것들, NADH가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 조금 암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유전자에 관한 여러 가지 실험들과, 그리고 생명현상, 생명공학단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전사번역 알아두시고, 그리고 분류에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나 내용이 모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여긴 지금 안 나왔지만 하나 안 나온 게 뭐 안 나왔어요? 종분화 안 나왔어요. 종분화. 동서족 종분화와 이서족 종분화 안 나왔으니까 그거 한번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수능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물2는 놓치는 게 없으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험을 못 봤다면 아마 놓치는 개념들이 있어서가 아닐까 싶어요. 개념 정리 잘 하시고 수능에 좋은 점수 얻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